이번 한 주 다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추위가 쉬어갔지만 오늘은 다시 중부를 중심으로 아침 공기가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3도로 영하권 추위가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모레는 영하 7도까지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어들 때가 있으니까요.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 살얼음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면 춘천 0.4도, 대전 2.1도 등 중부를 중심으로 다시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 3도, 광주 8도에 그치면서 남부지방도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세단은 다이내믹의 상징이다. 가장 강렬한 스타일이다. 멈추지 않는 새로움이다. 지금은 K5 제너레이션. The new K5. 앞으로 위대해질 가능성들과 한편이 되어주는 곳. 창구는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의 꿈과 한편이 되어 가장 멋진 팀플레이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플레이를 전 세계 모두의 플레이로.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딜. 오늘부터 풍성.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내가 내가 공부하는 일 공부할수록 성적이 오르니까.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내가 꿈꾸는 삶을 살 거니까. 내신부터 수능까지 어떤 이유든 메가패스.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로시 알로에베라 세탁 세제. 와 호빵 둘 다 먹고 싶어. 저랑 호빵 반반 바꿔 먹을래요? 저는 치즈인데. 저는 반팥인데. 코치님, 빵 반반 나눠 먹어요. 저는 야채. 나는 김치. 겨울의 맛 삼리보빵. 세상에 물어봅니다. 정말 괜찮냐고. 그 물음에 대답 대신 멈추지 않겠습니다. 늘 든든한 금융,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MG 새마을금고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강호동. 그 앞에선 모두 순해진다. 사람도. 라면도 순하군. 아승탕면. 순한 게 참 맛있네. 순하군. 안승탕면. 눕시 방수를 더하다. 노스페이스. 내가 바쁠 땐 지금 작업 중이신데 비서가 되어주기도 하고, 메모 남겨드릴까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나만의 영상이 생성되고 세상 모두가 볼 수 있게 전 세계 언어로 생성되지.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는 세상. 플로닛. 오를까 내릴까. 집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어쩌면 좋죠?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겨울이 하얀 건 새로운 날을 그려보라는 뜻일지도.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내가 있다. 네파 아르테.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얼마 전에 갈았는데 생돈 날리겠네. 생돈을 왜 날려? 실수로 타이어가 파손돼도 티스테이션 타임. 맥크리스피? 오, 맥크리스피? 바삭한 통 닭다리살에 스리라차 마요 소스로 매콤 바삭하게 레벨업. 맥크리스피 스리라차 마요. 스리라차차.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유흥주점이 들어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11월이 돼서야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이 건물과 충돌합니다. 순식간에 화염으로 뒤덮이며 접근도 쉽지 않은데요. 운전자는 탈출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긴급했던 당시 상황을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버스 고마웠다. 지하철 잊지 않을게. 엄마 차 안녕. 아들 차 잘 지내? 오늘부터는 캐스퍼. 예뻐서, 넉넉해서, 안전해서. 어떤 이유든 지금이 기회. 시즌업 캐스퍼. 오늘의 이 영광을 강화 농특산물에게 바칩니다. 강화 섬쌀, 강화 송문한 고구마, 강화 순무, 강화 새우젓. 맛의 프리미엄 강화 농특산물. 이 맛 아니까. 아 뜨거! 온도 왜 이래? 불안하지? 온수 나비행 기술을 써봐. 동시에 써도 일정한 온수 온도. 국가대표 컨덴싱. 고구마 모자 샤넬.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식감의 재미도 알게 되겠죠. 신선한 소리까지 살아있는 이 모든 식재료들은 김치톡톡에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김치를 맛있게 한 이 기술로
재료 본연의 맛을 톡톡히. 미식을 위한 전문 보관 김치톡톡.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부산광역시의 한 교차로. 건물이 천막에 덮여 있고 도로의 한쪽은 녹아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20일 밤. 사고와 함께 차량에서 급격하게 솟아오르는 불길. 어떡해요? 내리막길에서 달려오던 택시 한 대가 그대로 건물을 충돌합니다. 파란 스파크가 튀더니 순식간에 차량이 화염에 뒤덮이는데요. 빨리 안에 사람이 내려야 될 텐데. 퐁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벌써 불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때 나는 뭘 봤냐면 기사님이 이거 호적거리는 걸 봤거든요. 불이 난 택시 안에는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운전석 문이 열렸지만 안전벨트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데요. 순식간에 운전자를 집어삼키는 불꽃. 빨리 누가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바로 그때 불길로 누군가 뛰어듭니다. 화염 속에서 운전자를 끌어내는 시민. 빠른 속도로 커진 불은 건물 1층까지 옮겨붙습니다. 저기서 봤을 때 사람이 이제 여기서 문 열고 발을 한짝 이렇게 땅에 내딛었는데 안전벨트가 있는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주저앉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화재를 목격한 유세림 씨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민들도 소화기를 가져와 함께 구조를 도왔는데요. 일단 빨리 꺼내야겠다. 빨리 안 꺼내면 중상을 약간 입거나 일으킬 수 없겠다. 그러면 그 가족도 사실 힘들고 이분 당사자도 사실 삶이 힘들고. 당시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겉옷의 일부는 타버렸고 손에는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꽃이 들어가서 사람을 꺼내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마 같이 할매 같이 내가 안아줬어. 아이고 사실 약간 반쯤은 본능적으로 가는 건데 잘했다 해주시니까 참 고맙긴 한데 거의 모든 사람이 또 그럴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행히 운전자는 치료 중에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경찰이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건물에 부딪히면서 배터리 부분에서 열폭주가 일어나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나면은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고 택시는 전기차였는데요. 이 화재는 이동식 침수조를 사용해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기차는 불이 확산되면은 빠르게 번진다는 거죠. 온도도 높아지면서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나 압력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는 좀 더 내화성이 강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배터리 보급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 주저없이 불길로 뛰어든 당신의 용기가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문 개방합니다. 강제 개방합니다. 문 여세요. 빨리. 멈춰선 차량이 창문을 깨는 경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제 도청 방면에서 로타리 방면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수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문제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 정지 명령을 내리지만 그대로 도주합니다. 이 운전자 좌회전을 잘못해 약 1km가량 역주행을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 유유히 회전 교차로로 도주한 차량. 결국 순찰차에 가로막히는데요. 문 여세요 빨리. 창문 여세요. 깹니다. 문 여시라고요. 문 여세요 빨리. 문 여세요 빨리. 문 열어. 완전 무반응이었죠. 그냥 계속 이제 창문을 두드리고 문 열지 않으면 강제 개방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정면만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핸들을 꺾더니 그대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다시 시작된 추격전. 하지만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에 막히고 맙니다. 차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문 개방합니다. 강제 개방합니다. 문 여세요 빨리.
구두 경고를 했지만 무시하고 버티는데요. 이 3분 정도만 이제 경고를 하고 바로 창문을 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행하면 바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위험하죠. 지체하는 네. 순간 다치는 건 저희가 아니라 시민들이라는 생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문을 뜯고 운전자를 끌어내려는 경찰. 그런데 주차 기어를 주행 기어로 변경하며 도주를 시도합니다. 술 냄새로 가득한 차 안. 필사적인 도주의 이유는 바로 음주였습니다. 세게. 음주 측정도 거부하는 운전자. 명시적으로 자신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해서 측정 거부가 음주에 관한 처벌 중에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자신은 계속해서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하면 500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 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도망치고 숨기려 할수록 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십시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교차로에 불청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엄청 막 부딪힐 것 같이 막 여기를 부리더라고요. 앞바퀴 들고 왔다 갔다 한 번씩 하고. 누구 하나 잡겠다 싶을 정도로 애들이 너무 과격하게 몰아버리니까. 불청객들의 정체는 바로 폭주족이었는데요. 오토바이 한 두세 대가량이 난폭 운전으로 위협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됐습니다. 출동한 경찰 앞에 보란듯이 나타난 오토바이들. 그 앞에서 아슬아슬 고개 운전에 신호는 가볍게 무시합니다. 이번엔 불법 유턴을 하다 어이구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하는데요. 사거리 주위를 빙빙 돌며 멈추지 않는 위협 운전. 그만 좀 하고 세우라고 설득을 많이 해봤는데요. 전혀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특성상 사고 위험이 커 강력한 단속조차 어려운 실정인데요. 경찰분들도 걔들 쫓아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경찰차가 쫓아가는 거 다 봤거든요.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래 버리니까 경찰차들은 아예 잡지를 못하죠. 도로를 달리는 차들은 물론 뒤를 쫓는 경찰을 조롱하듯 질주는 계속됩니다. 혹시라도 빠른 속도로 오는 차가 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그런데 순찰차 앞에서 넘어진 오토바이 한 대. 김동근 경장이 바로 달려나가 폭주족의 뒤를 쫓습니다. 이때 아니면 못 잡겠다 생각을 했고 이렇게 순찰차에서 바로 내렸고요. 검거를 하려고 하자 그 친구가 이제 오토바이 버리고 뛰어서 도주를 했고요. 전력 질주해서 잡게 됐습니다. 10대로 밝혀졌고요. 범죄 사실을 부인해서 체증과 증거 수집을 했던 것을 통해서 혐의자가 맞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폭주족 일당은 10대 학생들이었는데요.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난폭운전, 폭주행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죄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다 그러면 사실 벌금조차도 납부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받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또 재범을 했을 때의 더 가중처벌하는 그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폭주족.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역안전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쯤이었습니다. 이쯤에 차량이 이유 없이 서 있는 걸 봤고요. 그 여쭤보려고 갔는데 밑에 학생이 있었습니다. 차량 밑에 깔린 학생. 등교 시간 학교 앞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탄 학생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놀라 멈춰선 운전자. 깔려있을 때는 여과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의식부터를 확인했고요. 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떡해요? 경찰은 도로에 엎드려 학생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경찰관 둘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상황. 주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들어 올리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의식을 잃지 않게 하려고 대화를 시도를 했었고요. 한 5분 정도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보고 있던 다른 시민들도 힘을 보탭니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차량을 들어 올리는데요.
바로 그 순간, 아하, 벌어진 틈으로 학생이 빠져나옵니다. 아, 정말 다행인데요. 역과는 되지 않았고요. 다행히 머리에 찰과상 이외에는 큰 부상은 없어가지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이 삼거리의 신호는 주의가 필요한 적색 전멸 등이었는데요. 적색 전멸을 해서 일시 정지 후에 그다음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못 보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신호 위반과 같은 이제 12대 중과실에 해당을 돼가지고요. 교통조사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간의 안일함이 불러온 대형 사고. 방심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학교 주변에는 유흥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유흥주점이 들어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한 재개발 동네, 이곳에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그 나이트클럽인 것 같습니다. 30년 전부터 유흥주점이 있었던 곳이지만 코로나19로 폐업을 했었는데요. 이후 다른 사람이 인수해 개업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여기 뭐가 공사를 하고 생기는 것 같다고 알아보셔가지고 저도 이제 11월 달에 알았거든요. 여기 초등학교에서 이 나이트클럽 건물이 보여요. 좀 황당스럽죠? 자, 문제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거리는 불과 66m밖에 안 됐는데요. 아주 가깝네요.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도 유흥주점 건물이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말이 안 되죠. 유흥업소니까 아이들한테 안 좋고 쪽 위에 아파트는 그쪽 거쳐서 학교를 많이 다니거든요, 애들이.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았거든. 길에 보면 보는 해놓고 막 무슨 지저분했어요. 밤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졸업생 있다시는 또 하는구나. 네, 저는 지금 학교 앞에 서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 해당 나이트클럽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걸어보니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유흥주점은 학교에서부터 더 가까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을 보시면 4분 17초 정도가 나왔네요. 자,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해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반경 50m는 절대구역, 200m까지는 상대 보호구역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다면 심의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데요. 해당 유흥주점은 현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곧 개장을 앞두고 있다는 이곳. 분명 유흥주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허가가 나와야 벌써 다 나왔어요 벌써. 뭐예요? 심의가 다 나왔다고. 심의? 심의가 다 벌써 다 통과했어요. 아, 다 통과를 한 거예요. 자, 놀랍게도 심의 과정에서 허가가 났고 본인들은 정식 절차대로 영업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수막이 지금 나이트클럽 반대를 하는 내용으로 붙어 있네요. 자, 올해 11월이 돼서야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유흥주점 주변에는 영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들이 이렇게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 해당 학교는 유흥주점의 영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심의 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업 가능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교육청이 무슨 생각으로 가지고 이거를 허가를 해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결혼을 안 하신 자녀 없는 분들만 이렇게 열심히 앉아 계시는 건지 조금 의문이 남네요.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승인해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체 교육청의 심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직접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궁금하네요. 해당 초등학교 가까운 곳에 그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영업 허가가 나게 된 건가요? 그 신청 장소는 상업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신청지 앞에 그 학생들이 통학 여부, 나이트클럽의 어떤 영업 시간대가 초등학생들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다소 미미하다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가능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학교와 인접해 있지만 밤에만 영업을 하고 학생들의 통학이 적다는 것. 그렇다면 실제로 이곳은 학생들의 통학이 적은 거리가 맞을까요? 자, 교육청의 말과 달리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모습을 아침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이곳을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는데요. 시민들도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지적을 합니다.
초등학생들을 중고등학생들. 아, 여기 근처에 중고등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자, 지하철역과 인접해 학생들이 통학뿐 아니라 방과 후 활동도 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학교 다닌다든지 그러면은 6시에서 7시 정도에 마치거든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담배 피고 야한 옷 입고 어떤 쪽으로 빠지겠냐. 그러면 방미 할 수 있는 융업소는 다 생겨도 되게요? 학교 근처에? 아니잖아요, 그게. 자, 그렇다면 이 교육청은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했던 것일까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 아닌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하지. 그 해당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거든요. 자, 상대 구역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심의를 했을 뿐 중고등학생이 지나다니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데요. 학습과 교육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판단에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각 심의위원들이 자기 양식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취재 결과 올해 심의를 신청한 다른 유흥주점은 대부분 허가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 구조의 취지는 상대 보호구역도 절대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웬만해서는 해서는 안 되지만 큰 저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때만 제외시켜라라는 규정인데 지금 실무상으로는 그런 교육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줌으로써 설치가 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어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 그렇다면 학생들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23일 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번화가 분노에 찬 시민들이 경찰차를 부수고 곳곳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만 광장.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까지 일부 불에 타면서 퇴근 중이던 시민들의 발까지 묶였죠. There is no terror-related activity or related to any wider aspects in relation to this matter. 혼란을 틈타 약탈까지 서슴지 않는 시민들. 이날 광장에는 약 500명이 몰렸는데요. 결국 경찰과의 무력 충돌 끝에 약탈과 방화 혐의로 일부 시민들이 체포됐죠. 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폭력 사태의 원인은 대체 뭘까? 극우파 성향의 이제 시민들이 이민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민자들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전파됐던 것 같아요. 언론도 다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정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일랜드를 발칵 뒤집어 놓은 폭력 시위의 원인은 바로 시위가 발생하기 약 6시간 전에 일어났던 흉기 난동 사건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There's another one here. Oh, there's a kid. Baby man. 하교 중이던 어린이들과 지도교사가 다친 데다가 아이 한 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충격에 휩싸인 아일랜드. 게다가 SNS를 통해서 용의자가 알제리 출신의 이민자라는 사실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And let's have little groups splintering off, doing what we gotta do. 7 o'clock, be in town, everyone belly up, towel up, and foreigner, anyone, just kill them. 평소 이민자들에게 반감을 품어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획된 폭력 시위. 복면을 쓰고 무기까지 소지한 괴한들이 광장에 모여들었죠. 러우 전쟁 이후에 아일랜드 정부에서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러우 전쟁 이후로 아일랜드에서 이민자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불거진 것 같습니다. 연간 7만여 명 수준이었던 아일랜드의 이민자 수. 하지만 전쟁 이후 약 1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가격도 올랐는데요. 한화 약 210만 원 정도였던 수도의 원룸 월세는 약 27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이민자들로 인해 인구도 더 많아졌고 게다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호텔까지 무상으로 내주면서 난민들을 받아들이자 이주민들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들이 예민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늘어난 이주민들 때문에 현지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치고 있었던 시위대. 하지만 사건 당시 용의자를 제지한 사람 역시 이민자였던 게 밝혀지면서 이번 시위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이민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사람들이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들이 속한 단체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보단 범죄자와 일반 시민 간의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Very special congratulations to Javier Milei on a great race for president of Argentina. 지난 19일 대선 결선 투표를 거친 아르헨티나 집권당 후보를 누르고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Yo no me metí acá para estar guiando corderos. Yo me metí acá para despertar leones. Quiero escucharlos rugir. 약 56%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20여 년 만에 정권 교체 역사를 쓴 겁니다. 하원 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거대 정당을 이긴 밀레이. 이게 지금 여기는 완전히 카오스 상태입니다. 밀레이가 대선에서 당선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언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당선이 된 거예요. 정말 정치적 지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심지어 2년 전 지지율은 13%에 그쳤습니다. 의회 329석 가운데 45석에 불과한 소속 정당은 여당이 됐고 밀레이는 절반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Creo que esta vez la Argentina necesitaba un cambio y por eso aposté a esto nuevo y bueno, mis expectativas son que el país mejore.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르헨티나 정치계 지각 변동. 이 과감한 선택의 이유는 뭘까? 상당히 많은 반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알베르토 정권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알베르토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겠다라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정치 세력에게 벌 주는 투표다 이거예요. 실제로 일명 남미의 트럼프로 불릴 만큼 극단적인 대선 공약을 내놨던 밀레이. 18개의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대폭 줄이고 국가 화폐를 페소 대신 미국 달러로 전면 교체하면서 중앙은행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연금 지급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돈을 찍어내면서까지 복지 정책을 유지해왔던 아르헨티나. 밀레이는 이에 석유, 수도 등을 민영화하고 정부 복지 삭감을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인신매매 합법화까지 공약했는데요. 총재가 사임하고 나가버렸으니까 지금 중앙은행 총재가 비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일단은 중앙은행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총재가 임명을 시켜놓고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앙은행 총재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없어질 건데 누가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무분별한 복지 정책으로 9차례 국가 부도를 맞으면서 최악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인 아르헨티나. 밀레이 당선으로 페소화 가치는 대선 전 대비 12%나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월 200달러로 출금을 제한할 만큼 외화 고갈에 시달리고 있어 화폐를 달러화로 교체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밀레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들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극단적인 공약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일단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고 좋은 공약들이 많이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스페인에서는 황소를 이용한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에서 살아있는 황소의 뿔에 불을 붙이고 환호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스페인 당국의 허가 아래 이어져 온 행사지만 동물 학대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이 축제의 존속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투의 발상지이기도 한 스페인. 최근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서 황소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황소의 뿔에 불을 붙이고 환호하는 사람들. 스페인에 그 소를 활용한 축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전통적인 푸 경기 그리고 자잘하게 이렇게 뭐 소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약간 이 잔인한 게 이 또로 후빌로라고 하는 이 불소 축제가 되겠습니다. 불황소 축제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매년 11월 둘째 주가 되면 스페인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 스페인 당국의 허가 아래 황소의 뿔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됩니다. Este sitio se convierte en un lugar único en el mundo en esta fecha de hoy.
황소가 뿔에 붙은 불을 끄려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 황소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용기를 시험하는 게 이 축제의 목적인데요. 스페인 동물보호단체가 축제 이후에 고통스러워하는 황소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소 축제가 굉장히 큰 비난의 목소리를 받는 그런 축제거든요. 시청의 주장은 우리가 뭐 황소를 죽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냥 황소가 불을 끄기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황소가 뭐 화상이나 뭐 부상을 막을 수 있게 뭐 진흙을 바르고 뿔 아래에다 뭐 나무를 대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불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황소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데다가 작년에는 이 축제에 이용됐던 황소가 결국 죽고 말았죠. 주최 측은 축제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스페인이 동물을 아주 사랑하는 나라예요. 반려동물 등록과 규제가 엄격해서 반려동물 관련한 부분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면서 동물에 대해 오락과 폭력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었는데요. 투우와 사냥개를 이용한 야생동물 사냥은 예외로 적용시켜서 이 또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투우뿐만 아니라 소몰이 축제 등 소를 이용한 축제가 매년 18,000회 이상 개최되는 스페인.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희생되는 소들은 연간 3만 5천 마리가 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소들의 관리 역시 부실한 상황이죠. 투우도 그렇고 다른 소를 아프게 하는 축제 관련해서 스페인 안에서도 여론은 반반으로 나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젊은 층은 동물 학대나 동물 보호를 위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는 편이지만, 스페인 안에서 오래 지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전통과 문화이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미국. 지난 23일 뉴욕에서 97번째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4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려 풍선 행렬과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그런데 연휴의 시작을 알리는 이 행사가 벼랑간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지금 이 뉴욕에서 하는 이 퍼레이드가 가장 역사가 깊고 또 규모도 굉장히 큰 퍼레이드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난입해서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 평화롭던 퍼레이드에 난입한 것은 바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였습니다. 임시 방어벽을 뚫고 공연 행렬이 지나가는 도로 한복판으로 진입한 시위대. 심지어 손에 접착제까지 바르고 도로에 누워 본격적으로 퍼레이드를 막아세웠습니다. 온 가족이 보는 행사 앞에서 가짜 피까지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뉴욕에는 기업인이나 그리고 CEO들이 거의 유대인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지만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아마 좀 참다가 이번 퍼레이드 때 난입을 해서 입장을 좀 보여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행보에 연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지자 간 맞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뉴욕. 이번 시위 역시 그 일환으로 추정되는데요. 결국 체포된 시위대. 어린애들도 많이 보는 행사에 잔혹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점, 굳이 저렇게까지 했었어야 했나 라면서 오히려 더 반감을 사는 행위이지 않나, 그렇게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소란이 끊이지 않는 미국. 시위도 전쟁도 하루빨리 끝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연예뉴스 강경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지드래곤과 이성균 씨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추가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지드래곤과 이성균 씨. 두 사람 모두 가니시아 검사와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출국 금지 상태였던 두 사람이 엇갈린 조치를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찰 측이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달 만에 해제했고, 이성균 씨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에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되면서 한때 추가 소환 없이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 측은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지드래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더 이어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1차 진술을 거부하셨는데 오늘은 입장을 밝히셨나요? 1차 거부 아니었고요. 오늘 모든 질문과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출국 금지 상태를 유지하게 된 이선균 씨는 지난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확보한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선균 씨의 통화 내역에서 두 사람이 함께 대마초를 피운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경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선균 씨 측은 2차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자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도 이선균 씨가 일관되게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젯밤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 마약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이선균 씨의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 수집에 주력하면서 추가 소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Dynafit. 11월 넷플 모범 스위트홈 시즌2 모든 것이 진화한다.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리얼리티 서바이벌 코미디 로얄 잔혹한 코미디 배틀 요즘 넷플 모범 넷플릭스. 나이는 50대 하지만 열정은 20대인 지천명 아이돌 가수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JYP 박진영 씨가 본업인 가수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체인지 드 맨은 신나는 댄스곡으로 역시 박진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야말로 80년대를 대표하는 댄스곡 장르 신스팝이라는 음악인데요. 정말 그 음악을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잘 표현해 주시는 김한선 선배님께서 뮤비와 오늘 무대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댄싱 퀸 김한선 씨와 함께 1980년대로 돌아간 듯한 레트로 감성의 무대 퍼포먼스로 더욱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선입니다. 새로운 추억을 아주 좋은 재밌는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아주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50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멋진 댄스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박진영 씨는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빌보드를 장악한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등 글로벌 인기 아이돌 그룹의 프로듀서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장님으로 보일까 봐. 왜냐면 야 사장님 공연에 가고 싶니? 막 재산이 얼마래. 그게 머리에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왠지 난 진짜 지금도 음악에 진심인데 춤과 음악에 진심인 박진영 씨. 그동안 수많은 히트곡과 무대 퍼포먼스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죠. 환갑에도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겠다는 박진영 씨. 영원한 딴따라이고 싶은 열정 넘치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김한선 씨와 동갑내기 절친이 엄정화 씨도 드라마와 영화에 이어 다음 달 가수로 23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99년도 그리고 2000년도에 각각 한 번씩 네. 콘서트를 했고요. 많이 긴장돼요. 너무 설레이고 그게 항상 저의 꿈이었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20여 년 만에 이 콘서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감동이고 13년 전 가수로서 위기를 맞았던 엄정화 씨. 갑장생 암을 이겨내고 또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20대가 부러워하는 체력과 파이팅 넘치는 열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이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땐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 이게 직업일까? 라고 느낄 만큼 그냥 지금처럼 제가 이 일을 일이라고 느끼지 않는 만큼 행복하고 또 열정적으로 항상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간에 항상 가치 있는 그런 배우이고 그런 가수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록 발라드의 황제 김정민 씨가 새 싱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1990년 스카이 최진영 씨가 불렀던 노래 영원을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나 언제라도 저 하늘이 날 부를 때 24년 만에 재해석된 영원은 김정민 씨 특유의 남성미 짙은 록 발라드로 90년대 향수와 현재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데뷔 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은 가창력을 선보이며 김정민 씨는 가수로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거죠. 다 원키로 하신다 들었거든요. 그 제가 갖고 있는 신념 같은 게 있어요. 김정민이 예전에 발표했던 음악을 반키 내리는 순간 저는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들뿐 아니라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지천명 아이돌 스타들의 왕성한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연예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각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콤한 과일들의 향연이 펼쳐진 이곳. 전국 각지의 싱싱한 과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큼한 과일이 가득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국 팔도에서 수확한 과일들이 여기 다 모였네요. 15개가 넘는 과일 종류와 45개의 부스가 준비됐는데요. 눈에 띄는 이곳은 제주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죠? 여기는 제주에서 왔나 봐요. 이게 진짜 지금 달려 있는 거라고요? 완전 이게 다 생화고요. 저희가 직접 제주에서 다 공수해온 실제 감귤이에요. 겨울 하면 역시 감귤이죠.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인데 맛은 말해 뭐할까요? 맛있죠? 너무 맛있어. 다양한 종류를 소비자들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고요. 40여 종 정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거 보시면 불수감이라고 이것도 감귤 종류예요. 이것도 감귤이라고요?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마치 부처의 손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 불수감. 향이 좋아서 차로도 먹는답니다. 그 밖에도 감귤의 종류 참 다양하지 않나요? 같은 과일이어도 여러 가지 품종이 개발되고 있는 우리 과일. 단감만 봐도 모양, 색, 크기까지 다 다르죠? 농업인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경쟁력 있는 신품종. 소비자들의 입맛은 물론이고 병충해 예방에도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원과 이런 유전자원을 서로 교배를 해서 이제 중간에 특성이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신품종 배를 맛볼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이거 사과는 아니고 배거든요. 그린시스라는 배고요. 다 그냥 똑같이 흰색인데 상큼하면서 배인데 사과 맛이 나요. 내가 아버님 심사위원처럼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네. 한 번씩 다 먹어본다고 지금. 어떠세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다양하게. 과일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잘 몰랐어요. 사과도 후지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종류가 많더라고요. 한편 올 한 해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생산한 농가에게 상이 주어졌습니다. 자, 영예의 대상은 새콤한 맛이 특징인 황금사과, 시나노 골드입니다.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 농가만의 비결은 뭘까요? 사과즙을 가공하고 남은 사과 찌꺼기를 100% 다 사과 농장에 다시 환원을 시켜서 그러므로 퇴비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인증을 다 받아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은 한 해인 만큼 더욱더 뿌듯하고 값진 상이죠. 지금 이 상큼한 과일 향뿐만 아니라 뭔가 굽고 찌는 요리하는 냄새도 나거든요. 어머, 이거는 과일 구절판 아닌가요? 맞아요. 단감 양갱, 사과, 그리고 배,
사과잼 그리고 귤잼이에요. 과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리이기 때문에 한번 선보이고 싶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리로 먹으면 더 새롭다고요? 이 상큼한 과일을 떡에 싸 먹으니까 한 끼 든든한 식사도 되겠어요. 역시 맛있는 음식은 최고의 식재료에서 만들어지는 법. 우리 과일의 변신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과일을 우리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힘내서 우리 과일 소비해 주시고 우리 과일 사랑해 주시면은 생산자는 희망을 갖고 내년을 기약하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라 더욱 건강하고 신선한 우리 과일. 앞으로도 좋은 과일들이 많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런던의 빅벤, 프라하의 성 비투스 대성당 시계탑,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된 시계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서 잊혀졌던 시계탑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탑이 없었는데 10년 만에 와보니까 시계탑이 생겼네요. 모건됐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동네에 역사적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도 쳐다봐서 좋고.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으로 쓰이고 있는 이곳. 1935년에 지어진 시계탑이 1975년 철거된 후 48년 만인 올해 복원됐다고 합니다. 이 도면은 1935년도에 부민관이 지어질 당시에 최초의 설계도입니다. 시작은 막막했지만 국가기록원에 80여 장의 도면이 남아있는 걸 알게 된 후 복원 작업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복원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시계의 원형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었다고요. 이거는 이제 각 층별로 면적들이 나와 있는 도면들이고요. 이 스케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시수를 재고 그다음에 어떤 비례를 맞춰보고 했을 때 그 기준점을 찾은 겁니다. 9층 높이 시계탑 총 3개의 면에 지름 4m 시계들이 설치되었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 태엽 장치를 해가지고 돌렸던 게 남아있는 흔적이거든요. 전기로 태엽을 돌렸던 그 시절, 시계탑 3면이 항상 같은 시간을 가리키진 않았다는데요. 현재는 GPS를 통해 모든 면의 시간이 동일하도록 설계했답니다. 48년 만에 우리 곁에 돌아온 시계탑. 이번 복원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35년도에 지어진 다목적 공연장이죠. 연극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정치적인 집회도 했던 그런 곳이어서 그 자리에 걸려 있던 시계탑이기 때문에 이 시계탑이 갖는 상징성은 더욱 컸다고 말할 수가 있죠. 현재는 서울시의 정치 공간으로 사용 중인 옛 부민관 건물. 2층과 3층이 방청석으로 이루어진 이 넓은 본회의장이 그 시절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무대였다는데요. 조선인 청년들을 선동하기 위한 강연장으로 쓰이기도 했던 곳이기에 항일 무장투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역 의거 중 현장이 남은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고요. 정치의 공간이었기도 했고 우리 독립운동의 공간이었기도 했고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복과 한국전쟁이 지난 후 부민관은 국회의사당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군부 독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4.19 혁명 등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던 태평로 한가운데서 격동의 근현대사를 함께 겪어낸 부민관. 시계탑 복원을 통해 건물의 원형을 완성시켜 국가등록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 당시에 9층 높이의 이 건물은 이 서울 경성 일대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이죠. 그 꼭대기에 시계가 조성이 됐다라는 것은 당시 경성의 어떤 랜드마크이면서 명물로 자리 잡게 된 거고 이 거리와 이 공간에 얽힌 의미와 추억을 되살렸다. 이런 점에서 이 시계탑 복원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부민관 시계탑뿐 아니라 서울의 랜드마크로 여겨지는 시계탑들이 많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인데요. 지금 이곳은 옛 대한의원 건물인데요. 여기 보이는 시계탑이 1908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시계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지배계층의 독점 없이
모두가 시간을 똑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된 게 근대 시대의 가장 큰 변화였는데요. 이후 시계탑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남과 약속의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시계탑이 서울의 새로운 상징이 될 그날이 기대되는데요. 이번에 복원된 서울시의회 시계탑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 건물의 역사성, 그리고 현재는 시민, 그리고 이 시계탑이 미래의 관광 상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도 그런 만남의 장소, 그렇게 자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잊혀졌던 과거가 옛 모습을 찾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시계탑,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 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113개의 양조장이 참여한 2023 우리술 대축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들어보기만 하고 마셔보지 못했던 술들이 참 많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탁주나 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접하진 않았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좋네요. 청주, 소주, 약주 등 다양한 전통주들이 이번 축제에 선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막걸리였습니다. 다양한 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제가 마시고 하나는 아버지 드리고 막걸리 좋아하시니까 아버지. 시중에 파는 막걸리와는 제조 방법부터 다르다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 술들이 이제 쌀, 누룩, 물 가지고 한 번 빚는데 이 술들은 2번, 3번 빚은 술들이에요. 그래서 2양주, 3양주라 그래요.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와 다르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양조장마다 자신만의 비법을 담기 때문에 맛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종 밀을 섞어서 이제 발효를 시켜요. 곰팡이 없이 발효시킨 뒤 다시 수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눌러줘야 한다는데요. 기계로 짜면 쌀을 깎아요. 이거는 이제 눌러서 짜는 거라서 술의 깊은 맛이 더 우러나죠. 이런 정성으로 우리 막걸리가 만들어집니다. 2021년도에 막걸리가 국가 무형문화로 지정이 됐는데 바로 이어서 저희가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술이라는 개념이 넓어지면서 술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매년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 술이 점점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서양식 술도 있죠. 우리 술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을 가지고 한국 최초의 진을 출시를 했고요. 해외로 수출되는 계기를 지금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서양술이라 뭔가 새롭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등 우리 술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술이라고 해가지고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좀 접하게 돼가지고 뭐 위스키나 이제 맥주나 이런 거 먹다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우리 술 대축제는 양조인과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장입니다. K푸드와 함께 우리 술을 세계로 널리 알리는 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술, 그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2023 우리 술 대축제였습니다. 부당하게 강제 수용되었지만 인신보호제도 덕분에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용기 내 전화하세요. 1661-9797 인신보호제도. 성은? 이름은? 케이크에도 이름이 있는 투썸 플레이스. 눈을 뗄 수 없는 절묘한 스타일. 맛땡킴은 장르다. 입어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 맛땡킴. 작년에 맞은 백신이 오늘의 코로나19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백신도 이렇게 또 저렇게 다양한 변이에 대응하도록 Vaccine for Now, 모더나.
경기도 밥상 물가를 요리하다.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사업. 폐렴구균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폐렴구균은 폐렴은 물론 혈액이나 뇌수막을 침투하여 침습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화이자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 13으로 예방하세요. Stay beautiful, no matter what. Cola. 올 연말 하우스 파티에 초대할게요. 환상적인 스테이크를 만날 수 있는 여기는 맛있는 스테이크가 사는 집.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니까. 아웃백. 오늘의 커피가 기대되는 건 100도씨라 더 깊어서 바리스타처럼 섬세해서 이토록 깊고 섬세한 쿠쿠 스팀백 바리스타 정수기.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기온은 영상 3도 정도로 꽤 추운 날씨인데요. 대부분 지역에 강풍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독감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기와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나고 심한 두통과 오한이 지속된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